비슷했던 시세 입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네. 분당하고 지금 다 역전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에 배팅을 안 하겠다. 왜냐면 그 정도로 뭔가 엄청난 뭐 호재가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서울의 가성비 구축은 바로 이곳. 램고님, 네. 저희 지난번에 아파트 월드컵 인천 했잖아요. 네. 근데 댓글이 400개나 달렸는데 보셨어요? 조금은 봤는데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인천 아. 아파트 월드컵을 또 좋아해 주실지 몰랐거든요. 서울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댓글에 저희가 7억을 하고 바로 5억으로 넘어가서 네. 6억 아파트 월드컵을 해달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아. 아마 수도권 해주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서울이나 수도권. 네. 네, 네. 근데 뭐 할 수 있으면 서울에서 더 괜찮은 걸 알려주시고 안 되면 경기도까지 확장해서 알려주세요. 그 의미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아,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같은 금액이면 서울이 더 좋긴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서울 또는 경기도 6억 네. 아파트 월드컵 어떨까요? 네, 가능하죠. 좋죠.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높으면은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 좀 또 배가 아픈 것도 있고 6억은 되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검토하고 있는 금액대일 수도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6억대 아파트가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의외로 좀 희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지금 이제 계속 막 평균 시세가 올라가니까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금 그래도 너무 꼴찌 입지 말고 조금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고, 뭐 예를 들어서 6억이면은 6억대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한 6억 5천 정도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게 저는 항상 평당가로 빨리 바꾸니까 24평 기준 평당 한 2,70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평균치가 2,900만 원, 3,000만 원 가까이 다 되거든요. 네. 그 평균보다 조금 더 못한 곳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축은 서울에서도 조금 2급지를 가더라도 평당 4천만 원 해요. 강서구 가도 신축 4천이 넘어요. 그 어느 구를 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가성비 있는 구축을 찾아야 된다. 입지를 조금 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뭐 1레벨이라고 하면은 강남 3구 이런 곳이 있을 거고 2레벨로 가면은 뭐 마용성 이런 곳이 있고 3레벨이 사실은 강동구, 동작구거든요. 3레벨에서 6억대를 살 수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시기는 끝났다는 거죠. 찾아보면 있는데 그 진짜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단점들이 좀 있는 아파트인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4레벨에서 검토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뭐 4레벨은 이런 거죠. 영등포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강서구 그런 것 중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도랑 서울 합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서울만 하는 건가요? 일단은 경기도까지 합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서울에서만 6억대로 월드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그러면 네. 가성비 있는 구축을 찾는 아파트 월드컵이 되겠네요. 그쵸. 예선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네. 오늘 후보군이 몇 개인가요? 일단 오늘 아마 영상의 제목이 서울의 가성비 구축은 바로 이곳 이렇게 될 것 같고 6억대 금액 들어갈 것 같고, 그래도 월드컵을 하려면 8강전은 돼야 되니까 네. 총 8곳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후보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혹시나 강동구하고 동작구에서 6억대 선택하고 싶은 분들은 진짜 아파트가 귀하거든요.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 어디가 있냐면 강동구로 가면 강동구 평지잖아요. 길동 우성 2차가 16평짜리가 있어요. 그게 6억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평수까지 낮췄는데 금액이 딱 6억이거든요. 동작구로 가면 살 수 있는 게 거기도 10평대여야 돼요. 상도동 LIG 건영이 14평이 있는데 그게 6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강동구와 동작구에서 펼쳐드리고 싶은데 펼치지 못하는지 그 설명을 살짝 이제 좀 드린 거고요. 이제 4레벨로 가면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죠. 네, 한번 볼까요? 후보군 네. 볼까요? 네. 첫 번째 후보군은 일단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에서 가장 지금 핫한 곳은 어디냐면 신길 뉴타운이죠. 신길 새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교통 호재들도 지금 많이 실현됐고 또 신안산선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신길 뉴타운에서는 신축을 못 사니까 구축을 사야 되는데 그 건너편에 구축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신길동에 신길동 삼성 아파트 하고 주변 아파트들이 있는데 또 주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시작도 비싸요. 재건축은 아직 아닌 아파트, 진짜 구축, 역에선 멀지 않은, 학교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뭐 그 정도 아파트가 지금 첫 번째 후보군이에요. 이게 84년식이에요. 와, 그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있죠.
실질적으로 뭐 지금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7호선 좀 가깝고 신풍역이,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신안산선 교통 호재가 있고, 또 주변에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가까워서 뭐 거주 만족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아파트다. 주변에 이 아파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제가 요 동네를 다 검토해 보세요 하겠는데, 요 동네에서 요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게. 그래서 오늘은 지역 베이스가 아니라 아파트 베이스의 월드컵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아파트 월드컵을 1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유사한 아파트가 많은데 서울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동네 찾아보면 진짜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단위로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이 있다면 연식이 오래됐다는 거, 근데 뭐 재건축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근데 방 2개 복도식이라는 거, 그거를 좀 포기한 겁니다. 상품성을. 또 후보 두 번째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강서구로 갑니다. 강서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여기서 가성비 있는 구축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간단해요. 여기 이제 중학교를 갈 수 있는, 염창중학교를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무난합니다. 그게 안 되면 뭐 여기 염경중학교라도 갈 수 있는 곳으로 하면 되고, 그곳과 가까이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가 있어요. 95년식이고 방 2개 복도식 또 동일하게 24평인데요. 여기도 방 3개 계단식이면 좋겠지만 서울은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경기도로 가면 이제 그런 아파트는 많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그래도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동대문구로 가야 됩니다. 동대문구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교통 호재거든요. 그래서 청량리역 인근 GTX가 2개가 들어올 예정에 있죠. 그 곳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가성비 구축이 몇 개가 없는데 6억대로 그나마 살 수 있는 게 전농동 동아 아파트예요. 97년식이고요. 여기는 방 3개인데 복도식이에요. 입지를 조금 더 위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방은 3개는 고세고 복도식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방 3개짜리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가까이 있고 또 뭐 백화점, 마트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거주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별로 하나씩 뽑아주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 구 안에서도 그래도 조금 양호한 곳, 뭐 호재가 조금 있거나 조금 교통하고 가깝거나 좀 뭐 학군이 조금 양호하거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선정을 했죠. 그럼 네 번째는 어디인가요? 네 번째는 이제 동대문구 찍고 위로 올라가서 성북구죠. 성북구에서 대표적인 곳은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검토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초역세권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기름에서 제일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랬을 때 대중들은 역 가까운 걸 좀 더 선호할 수 있겠다. 특히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또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너무 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동 초역세권에 있는 도남 3부, 뭐 3부 컨비니언이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98년식이고요. 여기도 방 2개 복도식입니다. 근데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조금 양호한 학군지를 이용할 수 있고 초역세권이고 주변에 뭐 백화점, 마트 잘 돼 있죠. 그래서 강북으로 일자리가 4호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주 환경이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 번 더 위로 올라갑니다. 강북구로 갈 건데요. 여기는 이제 이름은 강북구지만 생활권은 사실은 미아 뉴타운이에요. 실제 미아 뉴타운을 같이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미아동, 솔샘역, 초역세권에 있는 미아 뉴타운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연식이 2004년식이고요. 처음으로 2000년대 아파트가 등장했네요. 여기는 방 3개 계단식입니다. 조금 입지를 이제 약간 포기했지만 대신에 이제 초대단지, 여기가 3,800세대가 넘거든요. 초대단지에 학군도 양호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북이 아니라 거의 기름 생활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초역세권이라서 인기가 있는 노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갈아타면 일자리 가니까 괜찮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노원구가 나와줘야죠. 노원구에서는 아무래도 학군지, 학원가가 빠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계동이 나와줘야 되고,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금액이 간당간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억 조금 넘어야 살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 배제하고 나니까 중계주공 4단지가 그나마 금액에 겨우 딱 들어오더라고요. 4단지가 있고요.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가깝고 학원도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동북선 호재가 있습니다. 그 호재에서도 거의 지금 초역세권이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고, 연식은 좀 오래됐죠. 91년식, 그리고 24평인데 방 2개,
복도식. 네, 여기서 핵심은 이제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 친구가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지도에는 4단지랑 5단지 있는데 네. 4단지만 6억대로 살 수 있어요? 맞아요. 5단지는 7억이 넘어갑니다. 위치는 5단지가 좀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후보군을 보면 서대문구로 갑니다. 남쪽은 이제 생각보다 별로 없기 때문에 워낙 뭐 강남 3구하고 막 동작구, 강동구 다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많이 찾게 되고 교통이 좀 좋은 곳을 찾으면 서대문구의 홍제동, 거기 이제 무학제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홍제 삼성 레미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좀 옛날에 지은 삼성이긴 한데 2001년식이고요. 여기도 24평인데 방 2개 복도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 가깝고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고 여기는 입지가 서대문구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만 더 한 코스만 더 가면 종로구라는 거. 종로구랑 생활권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자리도 가깝다는 거. 그리고 3호선의 극장점이 강북과 강남을 일자리를 지하철 안 갈아타고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 생각보다 선호하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학군도 나쁘지 않고요. 마지막 8번째 후보군은 이제 남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관악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관악구에서 조금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7호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숭실대 입구역을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관악현대 아파트입니다. 92년식이고요. 23평인데 방 3개인데 복도식이에요. 계단식을 찾기가 참 힘드네요. 네, 옆에 이제 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나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도 이제 뭐 육교가 있어가지고 큰 도로긴 하지만 뭐 건너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남이나 여의도 출근하는 분들이 선호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별로 6억대 대장을 뽑아주신 거네요. 대장은 아니고 6억대 그냥 대장 6억대로 억지로 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검토한다면 이런 애들부터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뽑은 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 후보군 설명이 끝났으니까 네. 8강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8강전 대결은 네.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대 강서구 염창동 신동아. 저는 여기에서 영등포구 신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불쏘시개가 있는 게 좋거든요. 인근 신축 밭이 있어야 되는데 신길 뉴타운은 인근 대단지, 브랜드, 역세권 아파트가 이미 즐비하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시세가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수혜를, 흐름을 곧이어서 받을 수 있는 인근 구축이 좋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 신길동 삼성 아파트는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됐어요. 4년 전에. 근데 물론 이제 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게 많긴 하지만 어쨌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그냥 구축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좀 있으면 신길보다 더 새 아파트가 되네? 이런 이제 생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남았지만,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신안산선 교통호재를 또 얘가 또 누릴 수 있어요. 지금도 교통이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여의도 일자리로 한 번만에 여의도 역까지 그냥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강남 일자리도 나쁘지 않게 갈 수 있다. 신안산선이 생기면 2호선으로 딱 내려가는 것들도 좀 편해져요. 지금은 7호선, 2호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행하게. 근데 이게 갈아타기 힘든데 지하철 여기 생기면 여기서 딱 내려가자마자 2호선 바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교통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그래서 제가 신길에 있는 삼성 아파트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결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동아대 성북구 기름동 돈안삼부. 둘 다 뭐 장점이 참 많은데요. 와, 그냥 구 이름만 보면 또 사람들이 동대문구를 선호할 것 같고요. 또 초역세권인 걸 보면 또 도난삼부를 선택할 것 같고, 저는 일단 전농동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 시세를 보면 두 아파트는 어차피 재건축 지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 시세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전농동 동아가 항상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재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들썩들썩거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또 교통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농동 동아가 조금 더 나은 선택 아닐까. 어차피 연식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전농 동아. 네, 랭군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2018년도부터 네. 그 전농동이 갑자기 팍 오른 이유가 뭐예요? 이제 청량리역에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조금 낙후되었던 것들이 많이 변모된다는 점,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교통이 이제 계속 이제 좋아지는 것들이 발표가 계속됐죠. 그러다 보니까 강북의 교통의 메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점점 이제 생긴 거죠. 전세 가격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이제 매매 수요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나중에 진짜 이게 실현이 되면 그게 이제 시세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대결 강북구 미아동 미아뉴타운 SK 북한산시티 대 노원구 중계동 주공 4단지. 아, 이거 박빙이긴 한데요.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되었을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분당 1기 신도시를 보면 알겠지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싸늘했거든요. 그리고 시세도 저렴했어요. 근데 조금만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비슷했던 시세 입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네. 분당하고 지금 다 역전해 버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학군지다 보니까 수요가 있다는 판단이고 조금 높게 분양을 해도 잘 될 거다. 이게 되게 사업성에서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대지분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계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과거 시세를 따져보면 사실은 미아뉴타운 SK 북한산이 조금 더 높은 시점도 많았습니다. 비슷한 시점도 많았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뭐 10년 이상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중계동이 조금 더 낫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통호재가 실현이 안 됐고요. 동북선, 그다음에 학원가, 그다음에 재건축이 시작 안 됐지만 재건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이 전부 재건축 나중에도 또 들썩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계동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대결은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 삼성 레미안 대 관악구 봉천동 현대입니다. 이제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이네요. 홍제동, 홍제 삼성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의 홍제동. 네. 왜냐하면 3호선이 강력합니다. 강북 지역에서는 3호선이 2호선보다 더 강력해요. 강남, 강북 일자리 한 방에 가니까. 그리고 또 예전부터 시세가 사실은 봉천의 현대보다는 항상 더 비싼 면이 있었습니다. 뭐 그러기도 하고 지금도 이용 가치가 좀 더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4강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대결은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 대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동아입니다. 4강부터는 조금 빡세네요. 4강은 일단 그냥 아무나 우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미세한 차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신길 삼성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동대문구 교통호재 있기는 하죠. 근데 자기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이제 교통 호재만 있는 거지. 근데 신길 같은 경우는 본인도 변하거든요. 그리고 주변도 이제 이미 교통이 괜찮은데 또 교통이 또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가 좀 가깝기도 하고 강북 일자리보다는 여의도나 강남 가까운 게 더 좋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신길 삼성 할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2018년 초에 됐는데 지금 25년이니까 지금 7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갔다. 엄청 느린 편이에요? 고등학교 1조권 문제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게 좀 있죠. 근데 그래도 이제 시공사 뭐 현대산업개발 뭐 작년에 계약하기도 하고 했는데 진행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느리게 간다는 게 사업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분담금도 좀 많이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길 삼성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강전 두 번째 대결 노원구 중계동 주공 4단지 대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 삼성 레미안. 일단 이제 저는 구축은 항상 옛날 그래프를 10년치 이상을 항상 보거든요. 차이가 많죠. 지금 보면 파란색이 서대문구 홍제동 삼성 아파트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보다는 서대문구가 입지가 좋고요. 아무리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원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입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서대문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승전으로 가볼까요? 벌써 결승이에요? 서울 6억 대 가성비 구축 마지막 대결은 네.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 대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 삼성 레미안.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지. 자, 이걸 아파트를 안 보여주고 딱 그래프만 보여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파란색이 이길 것 같아요. 파란색이 신길동이고 주황색이 이제 홍제동 삼성입니다. 과거에 이제 조금 피크 쳤던 게 이제 아무래도 신길동이죠. 이제 상승장, 호황기, 막 미친, 막 과열되는 그런 시기에는 조금 못난이 재건축도 같이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고, 또 하락한 시기가 오면 또 그냥 쭉 내려옵니다.
과거에는 이제 워낙 옛날이니까 재건축 이야기 안 나왔으니까 고만고만하게 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도 신길동 삼성 아파트가 조금 더 시세가 우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그것만큼 리스크가 동반돼 있어요. 불편함도 있고 아파트도 84년식이에요. 여기에 실거주를 10년 넘게 살아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어디가 나을까? 그리고 또 지금 전세 가격도 어디가 비쌀까요? 당연히 84년식이 전세 가격이 훨씬 낮겠죠. 그게 신길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가격이 3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홍제 삼성은 저층도 4억, 중층 이상은 4억 5천 합니다. 1억 5천 차이 나요. 그만큼 좀 차이가 있죠. 사용의 가치 측면에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는 건 뭐냐면 이게 신축이 되었을 때 역 가까운 건 알겠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잘 가려면 학군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신길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중학교가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서대문구는 중학교가 남자는 뭐 인창중, 여자는 뭐 동명여중 이런 곳을 가는데 학군이 엄청 좋거든요. 너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경우는 재건축에 배팅 안 하고 그냥 현재 입지가 양호한 홍제 삼성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거를 배팅하기에는 너무 리스크하다. 언제 될지 모른다. 그리고 분담금 낼 거 감안해 보면 남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에 배팅을 안 하겠다. 왜냐면 그 정도로 뭔가 엄청난 뭐 호재가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최종 우승은 서대문구네요. 맞아요. 뭐 8개 후보군 모두 다 무난하고 괜찮은데요. 나름 살만합니다. 또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어떤 아파트는 재건축 해당하는 아파트도 있었고 아닌 아파트도 있었고 근데 사실 재건축에 실거주 한다고 생각해보면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이걸 같이 고려하면서 보시겠죠. 근데 거기에 따라 결론은 사실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미세한 차이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또 궁금한 아파트 월드컵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열심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